네, 마켓 A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콘텐츠 기업들 전반적으로 산업이 좀 긍정적으로 다시금 변화하면서 주가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기업들의 실제 투자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더 짚어볼까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정부에서 만약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콘텐츠 펀드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기존에 콘텐츠를 제작할 때 뭐 100억이 들었던 50억이 들었던 이렇게 들었다면 펀드나 이런 부분을 더 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더 고퀄리티의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더 순환매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혜택을 준다는 건 다 세제 혜택이랑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주들 관련해 가지고는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 이런 부분에서 K 컨텐츠, K 웹툰, 뭐 K 드라마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왜 이 컨텐츠를 지원했냐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컨텐츠 쪽은 약간 비과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의 입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더욱더 글로벌로 지금 더 박차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이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비관세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하나 좀 해소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좋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불확실성을 또 해소한 기업이 있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지금 멤버 2명이 오늘 전역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BTS 관련된 호재로 인해서 하이브가 또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엔터 관련된 기업들에게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뭐 대장주로 끌고 가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하이브리도 오늘 장에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티스트가 더 확보가 된다. 제대하고 나서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면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얼마 전에 BTS 진이 제대하고 나서 음반 활동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BTS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제대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BTS가 군대를 가면은 주가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재계약 여부나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금 군대 가기 전에 다 재계약을 했던 모습에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는 제대로 수혜나 이런 부분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나머지 전체적으로 뭐 SM이냐, JYP냐, 그리고 YG 엔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 산업적으로 엔터 관련해 가지고 이번 연도는 조금 더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대형 아티스트가 컴백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본다면 많은 BTS 팬, 글로벌 팬들이 K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검색을 하다가 YG의 이 블랙핑크, 뭐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뭐 JYP의 스트레이트 키즈, 뭐 SM의 에스파 이런 쪽으로 또 팬들이 영향으로 끼치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엔터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BTS의 완전체 컴백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훈풍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엔터주 최선호주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하이브일까요? 하이브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지금 SM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어요. 주가도 어떻게 보면 SM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를 좀 보자라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한령 키워드랑 또
또 엔터랑도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큰데 SM 같은 경우에 이대주주가 이제 텐센트로 된 점이 어떻게 보면 한알령 해제 시에 가장 큰 수혜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디어웨어 얼마 전에 지분 취득을 하면서 이제는 존속회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디어웨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 지표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SM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엔터랑 좀 차이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요즘은 뭐 엔터를 떠나서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이유는 뭐니 해도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SM은 다른 종목과의 좀 차별화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SM의 가치가 높이 평가하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엔터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의 컴백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M 하면 또 에스파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에스파가 2분기에도 컴백을 하고 3분기에도 컴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컴백을 잡는 부분이 SM의 실적이나 이런 영업이익 쪽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또 이번 연도에 그 신규 걸그룹을 런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 그룹도 3분기에 또 컴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M이 이번 연도 컴백 라인업이 약간의 공격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진다라고 본다면 SM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승 탄력이 더욱더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에스파 이야기하실 때 표정이 한층 더 밝아지셨네요. 네. 하단용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영화 관련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는 외국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여유롭게 받아들이겠다 뭐 이러한 뉘앙스의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영화가 또 중국 시장으로 또 재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수혜가 기대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게 어떻게 영화 산업에서 국내 영화 시장 많이 침체된 분위기인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너무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약 연간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약 10조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시장인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중국 중국 극장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상영하는 모세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자라고 본다면 과거의 영광이었던 CJ ENM 같은 경우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급부터 제작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CJ ENM만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영화 시장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들 대작 영화예요.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이런 부분이 더 흥행이 더 많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막강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영화 우리나라 극장 한알령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됐을 때 제일 많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CJ ENM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CJ ENM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또 볼만한 건 없을까요? 또 볼만한 거는 롯데컬처웍스나 이런 종목도 있는데 저는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도 눈을 돌려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OTT 회사나 아니면 이때까지 만들었던 제작사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 하면은 극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극장도 있고 OTT 산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걸쳐 있는 부분 영화 산업만 봤을 때는 CJ ENM이 가장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이 OTT 시장의 드라마나 이런 부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 제작사, 레몽레인이나 이런 기업들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OTT 얘기해 주시니까요. 사실 네. 요즘에 OTT에서 흥행 나는 거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콘텐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웹툰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재평가를 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많은 기업들이 웹툰 관련된 걸 드라마나 영화로 하냐라고 네. 본다면 어떻게 보면 확보한 IP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요즘에는 금액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100억은 기본이고 뭐 500억, 600억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 모세가 있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가 성공을 할까 말까 이런 데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확고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 구매를 했던 이런 웹툰이나 이런 부분 흥행 여부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 요소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웹툰에 흥행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드라마나 영화로 나왔을 때 더욱더 폭발적으로 흥행했던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최근에 본다면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광장이란 것도 이것도 웹툰에서 흥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글로벌 탑3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에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유통사나 제작사나 이런 기업들에서도 많이 웹툰을 많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도 훈풍이 들고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일본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1억 명의 어떻게 보면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언급이 나오면서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피코마랑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관련해가지고는 웹툰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웹툰도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엔 대형 주고 뭐 네. 미스터블루 같은 거나 그런 좀 중소형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웹툰이 잘 나간다고 해서 네이버가 잘 나가냐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네. 아닌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본다면 웹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각이 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AI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미스터블루나 어떻게 보면 와이랩, 뭐 DNC 미디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웹툰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웹툰이 흥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스터블루가 더 상한가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세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도 전방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웹툰이 흥행을 할 때 이런 웹툰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웹툰을 토대로 드라마 같은 걸 만드는 영상화를 하는 기업들이라던가 뭐 대표적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겠죠. 아니면 OTT 유통회사.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넷플릭스 같은 거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OTT를 또 유통하는 회사들도 좀 기대해 봐도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OTT 네. 유통하는 회사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글로벌적으로 봐도 네. 지금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부분은 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독점 체제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뭐 TV나 웨이브 이런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컨텐츠 쪽으로는 많은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작사 쪽으로 좀 더 관심이 간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하고 나서 레몬레인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라갔던 모습도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과거와 달리 이 컨텐츠가 큰 흥이 나왔을 때 제작사도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제작사 쪽으로 또 좀 더 비중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제작사나 이런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옛날에는 그거였습니다. 넷플릭스에 납품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공중파 3사에 네. 방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흥행이 됐을 때는 온전한 수익을 우리가 다 가졌지만 넷플릭스에 반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작비나 이런 부분을 다 투자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흥행이 됐을 때 그렇게 많이 큰 수익은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된 보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작 관련된 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게임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임 외자 판호 관련된 거 중국에서 지금 판호 발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지난해는 대형주 네. 소식이 좀 들려오다가 이번에는 100% 다 중소형 관련 기업들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중소형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형주는 조금 안정된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게임이 하나 흥행이 됐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도 확산되는 모습도 많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한령 해제하고 나서부터는 중국의 수출이 어느 정도 막히는 모습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많은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는 먼저 침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안정화된 모습에는 나오고 있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게임이 더 치열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소형주들이 만약에 한한령 해제를 뚫고 만약에 게임들이 배급이 되고 흥행이 성공을 한다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흥행 여파나 이런 부분이 상승 탄력이 더 많이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 게임 하나 흥행이 잘 된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오르냐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조금 많이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주들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 약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런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오늘 주제가 뭐 컨텐츠 주인데 웹툰, 뭐 드라마, 게임 뭐 다 나오고 있는데 전 여기서 게임이 제일 지금 한한령이 끝나도 제일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네. 부분이, 게임은 중국이 게임도 지금 너무너무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웹툰이나 드라마나 이쪽은 더 전망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워낙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부의 정책, 글로벌 흥행, 그리고 기업들의 전략이 맞물리면서 오늘 컨텐츠 관련 기업들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향 속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얻으셨길 바랍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